안녕하십니까. 롯데웰푸드 박동조입니다. 죄책감, 쾌락, 제로, 달콤한데 살찌지 않는다. 주제가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주제가 정해져서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받긴 받았는데 아까 그 송 부사장님은 주제를 아예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소심하게 저기 물음표 하나 찍었습니다. 저게 진짜 가능하냐고 대부분 다들 말씀을 하시니까요. 근데 저는 그 롯데 웰푸드의 마케터고 아까 오전에 얘기하신 송 부사장님이나 아니면 문정원 교수님이나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한 그 거대 담론을 얘기하지는 않고요. 경험 세션에 맞게 제가 조금 더 빨리 과자 카테고리에서 제로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저는 나눌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조금의 참고와 인사이트를 얻어 가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았다? 어떻게 받았냐고요? 벌집에서 추출한 프로폴리스가 치아는 물론 갑자기 입안까지 깔끔하게 해주거든요. 이거는 한 30년 전 제로 광고입니다. 특허받은 제로껌, 입안이 상쾌해져요. 제로가 하루아침에 있었던 트렌드, 최근에 뜨기만 한 트렌드는 아닙니다. 30년 전에도 제로 트렌드는 있었고 2006년에도 제로 콜라가 나왔었고 그 전에도 계속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제로나 아니면 로푸드나 건강에 대한 트렌드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변화나 나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체 감미료의 기술 개발이나 그걸 활용한 배합 기술의 발전, 결국 그것들이 만들어낸 거는 맛이나 식감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소비자들한테 결국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거고요. 근데 식품 전체 대비해서 제과의 취식 비중은 요거는 푸드 다이어리 기준으로 소비자의 행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 기준 시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아침을 먹을 때 과자를 먹는 사람 1%, 점심, 저녁, 간식은 조금 많습니다만 전체 시장으로 보면 한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는 제과업계가 엄청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국민들을 살찌지 않게 하는데 한 1~2% 정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저는 딱 그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게다가 제가 런칭했던 그 제로 브랜드는 이 닐슨 기준으로 껌, 캔디, 비스킷, 파이, 초코, 스낵,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한 카테고리 중에서 여기 색깔 칠해놓은 요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 네모칸 안에도 다른 여러 가지 제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 제가 약간 얼마나 먹느냐, 저는 책임이 한 1% 정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살찌지 않는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왜 요구하느냐 하면 이게 소비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맛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게 핵심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데이터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많냐라고 물으면 제가 이 데이터는 엠브레인 데이터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그 80% 정도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제로 브랜드를 런칭하는 시점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는 건강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식단 관리에 신경을 쓴다는 비율이 약 90%가 넘습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고 싶은 걸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더 높은 비율로 얘기하는 거는 건강한 삶을 원하지만 그렇다고 일상 속 즐거움을 놓치고 싶진 않다. 이게 여기 핵심입니다. 로스펙에 대한 관심도도 건강에 대한 관심하고 똑같습니다. 그 로스펙이어도 맛을 포기하지 않는 상품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한다는 비율이 약 85.5%.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조사한 당뇨 제로거나 아니면 저칼로리 컨셉이거나 아니면 식물성 컨셉이거나 어떤 그 로스펙에 관련된 컨셉을 물어보더라도 내가 그런 좋은 컨셉이면 맛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냐? 그거 싫다. 70%는 싫다고 합니다. 그 소비자들은 맛이 저해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로스펙에 대한 관심과 무관심 이유를 물어본 데이터에서도 왼쪽에 있는 거는 관심의 이유입니다. 대부분 건강 관련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무관심 이유를 보시면 로스펙 식음료는 왠지 맛없을 것 같다. 그리고 괜히 먹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기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결국은 되게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걸 되게 잘 정리한 문구가 제로의 핵심은 나아진 건강보다는 정서적 위안이다. 이게 그 바이브의 생활변화 관측소에서 매년 내는 책, 그 트렌드 노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좀 많이 공감을 했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처음에 제로를 런칭할 때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그 STB 전략이나 그 컨셉이 살짝 들어가 있는 그 자료에 보면 우리도 설탕 제로, 당류 제로 갖고 결국은 만들고 싶은 건 뭐였냐면 달콤한 과자를 죄책감 없이 즐기게 해주는 솔루셔니스트가 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디저트를, 제로를 통한 이제 지속 가능한 디저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드릴 텐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얘기하는 건강한 디저트라고 하면 뭐 영양가가 풍부하거나 저열량이거나 당분이 낮거나 식물성 소재거나 불포화 지방이 많거나 이런 내용물에서의 건강함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나 지역 재료 뭐 이런 ESG적인 관점에서도 조건들을 요구하고요. 또 제가 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예뻐야 된다, 예뻐야 건강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요소까지 다 요구합니다. 이걸 약간 비즈니스적인 용어로 이렇게 정리한 게 당사 그 미래전략센터에서 몇 년 전에 발표했던 그 달콤한 맛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제과산업의 7대 키워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건강에 해로운 걸 사용을 줄이는 거를 better for you라고 하고, 특정 물질을 배제한 free from, 뭐 뭔가를 더 더해줘서 더 좋게 만드는 good for you, 뭐 식물성이나 플랜트 베이스드, 넌 GMO나 오르가닉 같은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었고, 제로는 better for you 카테고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로라고 하면 딱 뭔가를 덜어낸 것의 끝판왕이지 않습니까? 제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 제로 컨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과는 롯데 웰푸드는 제과 카테고리에서 먼저 제로를 런칭을 했고요. 뭐 소주에 또는 그 탄산음료에 글루텐 프리, 뭐 각종 알코올 제로, 알러지 프리, 플라스틱 프리, 뭐 제로 웨이스트, 현대카드의 제로나 뭐 헤이딜러 제로, 또는 뭐 자동차에도 뭐 제로라고 막 뭐가 붙어 있더라고요. 수많은 제로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 제로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걱정되거나 부담되는 요소를 줄여줘서 사람들에게 먹는 즐거움을 주고 건강한 삶을 제공한다. 그래서 설탕이 들어간 제품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는 맛이거나 맛과 이건 먹어도 괜찮다라는 안심과 기쁨을 준다. 이게 우리의 가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롯데 웰푸드는 그래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맛있고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제품을 통해서 행복과 건강 그리고 웰니스로 인류의 삶에 기한다. 마치 뭐 회사에서 얘기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막 읽고 있습니다. 제로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로 앞에 놓인 그 장애물들은 그 소비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제품 구매할 때 제품 속성, 칼로리나 당 같은 걸 더 자세히 보시는데, 우리 제과는 기본적으로 재미를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과자를 씹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TPO에 잘 맞춰져 있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칼로리, 다이어트, 비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줘야 되고 언met 니즈를 해소해줘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리듀스드 슈거 시장이 약 60조 원에 해당하고 있었고, CAGR로도 9% 이상 계속 신장을 하고 있고, 일본의 제로도 급신장을 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음료를 필두로 해서 이미 제로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런칭 시점의 기준이어서 10%지만 작년에 코카콜라 기준으로 20% 이상, 그리고 뭐 칠성의 경우에는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과 시장에는 제로라는 카테고리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내부에서의 원인까지 포함해서 저는 세 가지 꼭지를 생각했습니다. 제로라고 하면 설탕이 없는데 맛있겠냐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을 소비자들도 얘기하시고 내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앞단에 닐슨 데이터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업무도 각 카테고리별로 업무가 쪼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 제로는 런칭하면서 이런 새로운 가치를 주는 브랜드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싶다. 근데 그걸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팀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결국 제품을 구현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가 더 높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제품 구현하는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고 제로 브랜드 로고 위에 크다랗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탕 제로 플러스 당류 제로요. 우리가 탄수화물에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있을 때 단당류와 이당류 전체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당류에 들어가는 뭐 젖당, 유당, 그러니까 우유, 각종 그 너트, 그 뭐 맛을 내는 분유 이런 것들을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에 그 제형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음료는 통에 용기에 담기는 데 반해서 제과는 그 자체로 성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형을 하기 위해서는 쓸 수 있는 대체 감미료가 아주 다양하진 않습니다. 거기에 적합한 맛을 내면서도 형태도 갖춰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뭐 수없이 테스트를 했겠죠. 연구소하고 생산하고 같이 테스트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지금 현재 배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음료하고 비교하면 음료는 대체 감미료를 만일 설탕을 빼고 대체 감미료를 넣었을 때 그 당도가 예를 들어 200배다. 그러면 200분의 1을 넣는다 치면 그 단가는 그 정도 오르지 않거든요. 몇 배 정도 오르면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자에서 쓰는 원료 중에 설탕만큼 싼 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탕을 빼면 대체 감미료만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 제과에서는 이걸 원가가 올라가는데도 해야 되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무설탕이면 어느 정도까지 가치를 더 줄 수 있느냐. 소비자들은 몇십 프로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본다라는 답을 얻고 저희들이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맛없을 것 같다는 부정적 편견은 먹여보면 됐습니다. 내부에도 그렇고 소비자들한테 테스트할 때도 CP 테스트 결과도 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두 가지 제로 제품을 나눠드렸는데 이게 제로 쿠앤크하고 제로 마일드 초콜릿하고 비스켓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셉 퍼포먼스 조사를 했을 때 설탕이 없는데도 기존 제품보다 맛있네 라는 평가를 얻고 그 대상 제품도 그 카테고리에서 1등하는 브랜드하고 같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내부 외부에 그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 맨 왼쪽에 보시면 소비자들이 어떤 걸 그러면 더 원해? 우리가 앞으로도 제로를 계속 더 가져갈 건데, 그러면 소비자들이 주로 원하는 건 제가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로 달다, 평상시에 내가 달아서 잘 안 먹는 거, 많이 달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대체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되게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시행하는 거기도 하고, 제로는 조금 더 좋은 브랜드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 ESG에 해당하는 포장재들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녹색 기술 적용한다든가, 뭐 특수종이 그 가급적이면 알루미늄을 좀 적게 쓰기 위해서, 그리고 FSC 인증을 받는다든가 이런 노력들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총 10개 제품이 지금 나왔습니다. 과자에서 6개, 아이스크림에서 4개 정도로 해서 현재 10개 정도의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로에서 시작하는 거야.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모든 디저트. 부담 없이 제로. 달콤하게 제로. 즐겁게 제로. 마침내 제로가 맛있어지다. 롯데 제로. 우리가 제로를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고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맛있다입니다. 이게 뭐 건강에 좋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건강에 좋은 뭐 다이어트 식품처럼 피크를 찍고 다시 망하는 이런 제품이 아니라 맛있어요. 그냥 일상적으로 먹어도 되는 그런 디저트를 만들고자 했기 때문에 계속 22년도에는 마침내 제로가 맛있어지다, 올해는 언제나 맛있게 제로하다, 또 내년에는 또 맛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걸 이제 여러 가지 앰버서더들이나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다가가서
저희들이 제로가 이렇게 맛있는데 직접 드셔보시면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깰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진짜 많이 찾아갔습니다. 작년, 올해 샘플링을 수십 번을 가서 직접 맛보여드리고 피드백을 받으면 설탕이 없는데도 이렇게 맛있어요? 라는 답을 얻어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무설탕 디저트 또는 무설탕 과자 또는 뭐 무설탕 이렇게 쳤을 때 아예 없던 연관어가 이제는 롯데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로거나 아니면 뭐 디저트 과자 이런 것들이 순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도 보면 제로는 즐기다, 건강하다, 맛있다, 그리고 달콤하다 이런 키워드들이 브랜드 이미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로 트렌드를 전망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크게 전망까지는 못하지만 제과 산업은 기본적으로 아주 옛날을 생각하시면 영양을 제공하고 단맛을 주는 그런 1세대가 있었다면 그 2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과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선물로도 쓰고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또 지나서 지금은 헬스 앤 웰니스까지 같이 뭔가 부여해주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뒤에 있는 힌트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전에 강의하셨던 내용에도 다 나옵니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과연 이 내용이 맞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앞선 강의를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들으면서 다 일맥상통하는구나, 확실히 이 트렌드가 맞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 힌트를 보시면 글로벌리 무설탕 음료 비중이 한국은 아까 코카콜라가 20% 정도 된다고 했고 미국은 저당 및 무설탕 음료 비중이 약 58.7%, 영국 같은 경우는 약 80% 됩니다. 우리나라 기준하고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 기존의 식습관도 다를 거고 제도도 다릅니다. 설탕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나 어쨌든 국가가 권장해서 무설탕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을 했다는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때 주변에서 많이 먹는다든가 인기가 있다든가 그리고 향후에도 더 많이 먹을 것 같다는 비율이 약 80%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간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체 감미료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로 시장이 그렇게 오래된 시장이 아니라고 봤을 때 논란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런 논란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제조업체들은 더 조심해서 만들 거고 그 소비자들은 더 많은 인지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탄산음료를 먹는데 꼭 몸에 좋겠냐, 그렇지만 일반 탄산보다는 제로가 몸에 더 좋지 않겠냐, 상대적으로 더 좋다, 또는 건강이나 유지어터들, 다이어트들이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을 때도 먹어도 된다, 이게 더 좋은 건 맞다. 근데 이제 악의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감미료 안에서 에리스리톨이나 솔비톨이나 말티톨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건 칼로리가 제로인데 어떤 건 칼로리가 설탕이 50%밖에 안 돼, 너는 칼로리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설탕보다 칼로리가 낮고 GI 지수도 낮아서 그리고 또 소화도 많이 안 되기 때문에 혈당치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권장할 만하고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3개월 내에 제로 탄산음료 구매자의 이력을 봤을 때 기존에 제로를 이미 섭취하신 분들이 계속 섭취하는 비율도 높지만 아직 신규로 들어오는 비율이 약 40%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거든요. 아직 시장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로스펙이 다양해지는 것과 같이 해서 앞서도 많이 얘기 나온 것처럼 핵개인화, 개인의 취향 이런 것처럼 그 기존 제품보다 좋은 대체 식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식품, 너를 위한 식품이라고 인지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점점 더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걸 글로벌 식품 업체들도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점점 제품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해외 전시회를 올해 4월 달에
그 제과 박람회를 갔다 왔었는데요. 거기 이제 혁신 제품으로 1등한 제품이 그 설탕 없는 솜사탕이었습니다. 그 제로의 컨셉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까 7대 키워드로 본 그런 것들이 아예 박람회의 주제더라는 거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향후에는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호식품에서 일반 식사로 점점 더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본 최근에 사례 중에 하나가 그 탕후루입니다. 탕후루가 완전 설탕 덩어리지 않습니까? 과일에 설탕으로 발라놨는데 이건 뭐 조금 조심스러운 발언입니다만 국감장에서 제로 탕후루 얘기가 나왔었어요. 탕후루도 설탕에서 조금 더 좋은 탕후루로 가기 위해서 요즘은 제로 탕후루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탕을 대체 감미료로 바꿔서 제로 탕후루로 팔고 있습니다. 점점 조금 더 가깝게 과자에서 솜사탕으로, 솜사탕에서 탕후루 같은 과일 과자로, 그 다음에 뭐 좀 더 제가 아직 하지 않지만 식품으로 점차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 발전에 있어서 제가 요청도 드리고 싶고, 그 해외 사례도 그런 것처럼 식품 투명성에 대한 제도를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이 시장이 나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다고 하면 정확한 정보를 주고 가이드를 줘서 이렇게 좀 더 좋게 만들어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여기 계시는 관계기관과 식품업체, 대체감미료를 만드시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내외 사례들을 좀 몇 가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요거는 사실 구글링 조금만 하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제품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 그 안에서도 요만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향후에도 점차 증가할 거라고 보고, 그 제과시장, 작은 제과시장이 아니라 식품업계 전체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큰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동주 팀장님께서 달콤하지만 살찌지 않는 디저트에 대해서 또 다양한 유형별로 각각의 이슈들을 한 번씩 되짚어 주셨고요. 혹시 지금 현장에서 혹은 온라인에서 질문이 올라온 사항이 있다면 네, 화면을 통해서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올라온 질문 가운데 우리 팀장님께서 직접 선정을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질문이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대체당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 예를 들면 아스파탐에 대한 그 논란, 이거 올리지 말고 잠깐만 보여주십시오. 아스파탐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까 잠깐 제가 내용 중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서 좀 더 좋게 만들어가는 기술 개발이나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그 아스파탐 논란이 있을 때 저는 식약처의 대응도 좋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인식이 개선됐다라고 느낀 부분이 그 정확한 정보들이 막 논란이 있으면서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졌다는 거에 저는 되게 안심을 했습니다. 사실 과자에는 아스파탐을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발암 물질이라는데, 근데 이 발암 물질에 대한 그 정의와 이게 얼마나 유해성이 있는지, 얼마나 먹으면 되는지, 식약처에서도 일일 권장량을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들을 소비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고, 전문가들이 이게 뭐 김치나 아니면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우리 매출도 사실 영향이 없었습니다. 딱 일주일간 살짝 빠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는데 기여해 주신 분들이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 제가 아까 부탁드린 가이드나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주시는 거는
업체가 직접 하기에는 되게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로 광고를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이걸 소비자들이 인지는 아직도 멀었거든요.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 제고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많이 있을 거고요. 대비는 연구소하고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죠. 조금이라도 더 불편함을 없애주고, 사실 말티토를 많이 먹으면 일일 권장량보다 훨씬 더 많이 먹으면 그 설사나 그런 부분에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드시지 않고 제가 살찌지 않는, 마지막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 하나는, 살찌지 않으려면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생활 습관도 좋게 만드셔야 되고,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핵개인화 시대에 자기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테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마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 또 온라인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함께 또 기업 측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을 찾아 나가자라는 의견에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한 5개 정도 질문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네. 전달을 받아서요. 혹시 네. 한 분 정도 더 조금만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화면을 조금 더 내려주시겠습니까? 네. 네, 모든 네. 분들의 질문을 이게- 신중하게 네, 이게 보고 계십니다. 그 질문들이 대체로 네. 다 비슷합니다. 감미료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 이런 네. 것들이라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비슷하고요. 설탕이 가진 중독성을 이용한 산업이 아주 오랫동안 크다. 그 중독성과 경쟁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설탕이 되게 좋은 원료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몸에 주는 유해성이 일부 있긴 하지만, 작년에 혹시 기조연설 들으신 분들, 전망대회 기조연설을 들으셨다면 그 대표님이 얘기한 걸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설탕은 굉장히 좋은 원료입니다. 과자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어떤 단맛을, 달콤한 맛도 주고요. 식감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모양도 빛나게 해주고요. 형체를 잡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저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그 설탕을 대체하는 일들이 이제 조금씩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로를 하면서 우리의 경쟁자가 누구냐라고 사실 생각했을 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제일 큰 경쟁자는 백종원 선생, 설탕 예찬론자, 막 설탕을 막 때려 붓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경쟁자고, 두 번째는 단짠 트렌드 좋아하시죠? 달고 짜고 몸에는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걸 좋아하는 트렌드가 계속 지속이 되면 단 거에 대해 이렇게 약간 무감각해져요. 그런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탕후루요. 우리 아들은 여전히 탕후루를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제로로 바꿔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